2025년 올해의 책,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이 책을 구매하신 여러분께 제가 쏩니다. 작년에 책 몇 권 정도 읽었어요? 12권? 뭐 나쁘지 않네요. 6권? 손들어. 뭐 물론 이제 책을 많이 읽는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저는 믿어요. 인생 책 한 권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25년 올해의 책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올해 2025년을 빛내는 책이 된다. 짜잔. 이 책 제목이 뭡니까?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우선 제목부터 좀 와 닿습니까? 반응이 없어.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365일 성공을 부르는 작은 변화의 힘. 지은이가 누굽니까? 지은이. 이대호 지음. 내 책이지만 이게 2025년 올해의 책이 될 것이다. 감히 드리는 말씀. 이게 사실은 제가 그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진행을 하면서 매일 아침 오프닝을 쓰거든요. 근데 그 오프닝 멘트 하나하나를 사실은 굉장히 정성 들여서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 2분, 1분 30초 그 정도 나가는 오프닝 멘트를 위해서 거의 하루 한 1시간씩은 드릴 정도로 굉장히 좀 고심을 해서 쓰는데 그것 때문에 책을 더 많이 보는 것도 있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거 뻥이 아닙니다. 뻥이 아닙니다. 라디오 그 청취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자 메시지 막 KBS 콩 이런 데로 글이 올라오는데 항상 그날 오프닝을 너무 잘 듣고 계시다는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뻥 아니에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필사를 매일 하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 오프닝을 못 들어서 다시 듣기를 일부러 들으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걸 블로그에다 또 정리하시는 분도 계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좀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더더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라디오 오프닝 멘트 하나하나를 더 정성스럽게 쓸 수밖에 없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 덕분에 이 책이 탄생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한 1년 반 조금 넘게 썼던 라디오 오프닝 중에서 365개, 365개만 추려가지고 담았습니다. 독서라는 걸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어디를 넘기건 어느 순간부터건 바로바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근데 사실 지식은 내가 스스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지혜로 깨닫는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그게 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하고 그 방향타대로 그 내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나에게 진짜 지혜가 되는 건데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식도 전달해 드리고 그거를 지혜로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을까? 특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책이 오늘 1월 14일에 막 온라인 서점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아무데나 펼쳤습니다. 여기 163번째 질문이 멈추는 그때부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앞부분에 제 얘기도 좀 했어요. 어릴 적에 저는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궁금한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질문하는 직업을 삼아서 20년째 언론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갖고 학교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대호 너 장난해? 나가! 그래서 진짜 교실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가방 싸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어린 마음에 되게 상처를 받았지. 근데 나는 그게 왜 혼나는지도 잘 몰랐었거든. 근데 하여튼 초등학교 4학년 때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쫓겨난 적도 있고 근데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또 라디오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때로는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무식하게 그런 것도 모르고 물어보느냐.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질문을 해야 하는 게 또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정말로 누구나 알지만 나는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질문을 하는데 전혀 부끄럽질 않아. 예전에는 그 부끄러웠어. 이거 사람들이 이것도 모른다고 지적하면 어떡하지? 근데 용기 있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공자님 말씀인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잠시 바보가 되고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가 된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그리고 또 용기를 더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할 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무식한 진행자, 저런 것도 모르냐? 어떤 사람은 야, 너 양자역학도 모르느냐? 어떤 사람은 뭐 물리학도 모르느냐? 어떤 사람은 그 화학 그런 기본적인 산식도 모르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일본 문화 그런 것도 몰랐느냐?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방대한 지식 콘텐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다 알면은 내가 슈퍼 울트라 초천재 박사가 돼 있지. 스페이스X, 테슬라 이런 거 창업해갖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는 천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65만 명 이상의 구독자분들과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책 가지고 한 5시간은 떠들 수 있을걸요? 그 이제 꼰대들이 핵꼰대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노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꼰대력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NBA 현역 최고의 스타 누굽니까? 스테판 커리 아닙니까? 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쏘면은 들어가. 근데 스테판 커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습관이 미래의 당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스테판 커리가 사실은 그냥 재능만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의 내가 되고 미래의 내가 되는 건데 마이클 조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슛을 9,000번도 넘게 성공시키지 못했다. 경기에서 300번도 넘게 졌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었을 때 결정적인 슛을 26번이나 실패했다. 나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주옥 같은 글들이 그냥 너무 많이 녹여있다.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혹은 이제 알쓸신잡 이런 용어 있지 않습니까? 지대널약, 알쓸신잡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은 책 한 권만으로 지식이 방대해지는 효과, 어디 가서 대화할 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효과. 석유왕, 록펠러, 존 록펠러 형님이 하신 말씀인데 스스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내 스스로 닫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어저께 밤에도 집에서 이제 식구들이랑 밥을 먹다가 첫째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또 설교를 했죠. 너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으면 안 된다. 뭐든지 가능하다. 열려있다. 막내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 다음에 친구들이랑 해외를 다니고 싶다고. 근데 첫째가 그러는 거지. 걔는 이제 중3 되는데 야 그걸 네가 어떻게 가냐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놓지 말라. 우리 어릴 적에 할머니들은 뭐 가난하게 살아서 부모님이 학교도 안 보내주고 많이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여성이어도 할 수 있고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빠도 도와주겠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권이라도 팔려고 지금 열심히 또 일하게 하고 있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했던 말인데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도 나온 문구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빙하학자 그웬 슐츠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그렇게 높이 쌓일 수 있었던 거는 어느 한 해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려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내렸던 눈이 녹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복리효과 얘기할 때 정말 많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복리효과는 뭐예요? 계속해서 쌓인 데 쌓이고 쌓인 만큼 더 쌓이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거. 어느 날 2배를 벌었지만 다음에 마이너스 50%, 다시 본전. 마이너스 50%면 다음에는 플러스 100%를 해야 본전. 그래서 복리 효과를 일구려면 절대로 무리를 해서는 안 되고 과도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빙하도 어느 한두 해에 그렇게 쌓인 게 아니다. 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제가 영상으로도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던 찰리 먼거의 이야기도 227번에 또 있습니다. 찰리 먼거가 99세 그리고 100세 생일을 한 달여 앞두고 돌아가셨죠. 근데 92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내 나이 92세에도 여전히 무식해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수학, 철학, 기상학, 심리학 등등의 거의 통달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통섭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항상 먼거는 나는 92세에도 여전히 무식하다. 그래서 공부할 게 아직도 많다. 해서 하루에 500페이지씩은 늘 읽으셨다는 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현명해진 하루를 살아야 한다. 과연 오늘 주무실 때 오늘 하루는 오늘 아침보다 더 내가 현명해졌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요 몇 페이지씩만 읽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다친 생각보다는 열린 사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편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기 중심적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린 생각을 갖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랑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 성향이 다른 사람,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려고 일부러 더 노력하는 게 있거든요.
206번째에 나오는 글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관찰하라. 특히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관찰하라. 다른 사람도 관찰해야겠지만 특히 내가 관찰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제가 이런 문구도 더 덧붙였거든요. 일단 자신이 틀렸다는 것부터 인정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조금 전보다 지금 더 현명해졌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혹시 누구한테 복수해 본 적 없어요? 혹은 복수심이 끌어올랐던 적 없어요? 미식축구 코치 루 홀츠라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는 한 결코 그 사람을 앞지르지 못한다.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따라잡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제 뒤에서 누군가 따라와서 조바심이 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초점이 나 자신의 성장이 아니라 비교 대상인 누군가에게 맞춰져 있다면 그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나 자신의 성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거야.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본인의 성장을 본인이 느끼지도 못할걸요? 공자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당신이 연연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니다. 요거 140번째에 있는 글인데요. 혹시 그런 생각, 그런 말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사람은 꼭 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라. 너는 꼭 너 필요할 때만 연락하냐? 라는 말 해본 적 없으세요? 혹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다거나.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가끔은 왜 결혼식 청첩장을 돌릴 때 제일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한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결혼한다고 연락했다 괜히 서로 좀 민망하지 않을까? 또 반대로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역설적이게도 사람은 누구나 필요할 때 연락을 합니다. 반대로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먼저 내가 연락을 해서 너 혹시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엄마 아빠 부모님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먼저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걸요? 혹여나 그렇게 먼저 물어보면 그건 거의 사기꾼 아닙니까? 나한테 뭐 이제 등치려는 사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게 그게 그냥 기본이고 정상인 거다. 그걸 인정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라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는 무리한 요구라면 완곡하게 거절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어렵지 않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라면 그냥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제가 글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대가가 없더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분명히 필요한 존재라는 거. 나의 재능이, 나의 능력이 내가 갖고 있는 게 누군가한테 절실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한테 부탁을 받았을 때는 가급적 거절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내가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근데 물론 뭐 나한테 누가 뭐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겠어.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100만 원 급하다고 빌려달래. 근데 원칙을 하는 거죠. 나는 10만 원 이상은 빌려주질 않아. 10만 원은 빌려주는데 갚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50만 원까지는 너한테 그냥 줄 수 있어. 갚지 마. 근데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건 내가 아내랑 약속을 한 점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가정에서 원칙상 안 돼. 미안하다. 근데 급하다니까 50만 원은 그냥 너 써. 라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인만의 원칙. 왜냐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괴로워지고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미 그것만으로도 나는 고마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Y스트릿이 그리고 이대호라는 사람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사회를 좀 와서 봐달라든지 아니면 어디 도서 벽지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이제 좀 어렵게 살다가 이제 경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 와서 재테크의 기초라는 거라도 좀 가르쳐 달라는 분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뭐 재능 기부라도 해야지. 돈은 기부 많이 못하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Y스트릿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하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 자원을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공적인 분야에서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래도 뭐라도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상법 개정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분명히 조회수가 안 나올 거라는 거 알아.
그 시간에 뭐 이거 당장 사십시오 10배가는 뭡니다 막 이런 거 하는 게 조회수는 저쪽에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의 뭐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만 근데 너무 많아요 진짜. 뻥 안 치고 이거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하루에 한 페이지씩 그 2년 가까이 쓴다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는 했는데 이거 꼭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자, 1% 작아 보이죠 사실은. 100분의 1 엄청 작아 보이죠. 근데 매일 1%씩 향상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65일 이후에 37.78배가 됩니다. 거의 38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1%씩 성장을 하면. 그런데 매일 1%씩 후퇴한다면 365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0.026이 됩니다. 38배냐? 0.026이냐? 물론 내가 가진 것의 0.01만큼, 1%만큼 매일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렵죠. 그런데 그게 365일 이후에 0.03과 38배의 차이로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65라는 숫자가 좀 여러 번 나오게 됐는데 365일 성공을 부르는 작은 변화의 힘. 지금 어디서 박수 소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여기 밑에 링크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구매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하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설날이고 새로운 새 출발 의미를 담아서 저는 그래서 고마운 분들에게 좀 선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 선물을 좀 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이 책을 사셔서 본인의 뭐 블로그에 쓰건 카페 같은 데 쓰건 SNS에 글을 쓴 거를 인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밑에 고정 댓글에 구글 폼, 구글 시트 걸어 놓을게요. 거기에다가 인증해 주신 선착순 몇 분? 무슨 10명이야. 배포가 있지. 선착순 100명께 와이즈 부스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이 책보다 이게 더 비싸. 이게 훨씬 비싸. 이게 훨씬 비싼데 그래도 우리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분들,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성장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부스터를 달아드려야지.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 눈 건강,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뭐뭐 들어있냐면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글루코사 마그네슘, 은행잎 추출물, 마리골드꽃 추출물, 글루코사 나연, 헤마토코코스 추출물, 니코틴산 아미드, 토코페롤, 비타민 B6, 비타민 B1, B2, 아르지닌, 과라나 추출물 분말, 수박바퀴 추출물 분말, 마카 분말.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항상 챙겨 먹는 그 루테인, 아스타잔틴,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아르기닌 같은 또 비타민 B, 마그네슘, 나이아신 이런 이제 활력을 주는 것까지 한 방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슉 딴 다음에 요 위에 정제하고 연질 먹고 들어서 여기 진짜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 맛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해서 책 구매를 하시고 그 인증해 주신 분들께 100분에게 이거 한 알 아니고 14개가 들어있는 와이즈 부스터 책값의 거의 2배가 되는 거를 제가 100분께 선착순 100분께 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와이스트릿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또 열심히 또 이 책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